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랬을 때 저번에 팀장님이 크게 아플 때 혜택 받으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크게 아플 때 돈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돈은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보험이에요, 고객님.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그 보험이라는 부분에서 저랑 이야기 나눌 거예요. 고객님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보험 가입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고객님. 그쵸? 제가 고객님의 마지막 보험 상담사가 되고는 싶어요. 근데 상황상 고객님이 또 사시다 보면 또 A라는 설계사, B라는 설계사 또 계속 만날 건데 그럴 때마다 A라는 설계사, B 설계사, 저 얘기가 다 다를 건데 고객님 그때마다 설계사만 놓고서는 보험 계속 바꿨다가 해지했다가 계속 그러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객님만의 원칙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설계사를 만났을 때 이 설계사 나한테 제대로 잘 알려주고 있고 진실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좀 달라. 사기의 냄새가 좀 나기도 해. 뭐 이렇게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은 고객님이 저랑 만남으로써 그 원칙을 가지고 고객님만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그 기준을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리예요 라는 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상품을 권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보험을 줄 거고 앞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 가지고 평생 당하지 않고 보험에 대해서 잘 꾸려가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 같은 사람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또 내재되어 있어요. 고객님한테는 그런 의미로 그 안에 담아둬요. 고객님 그 보험 가입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익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위험보험료라고 있어요. 고객님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험보험료를 먼저 내느냐 안 내느냐 차이예요. 지금 고객님이 40세이신데 나중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은퇴 시점이에요. 은퇴 시점. 65세 때 은퇴를 했다. 근데 이 내 보험료는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끝나는 구조로 돼 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고객님. 근데 고객님 이렇게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신다 하면 이렇게 쭉 이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치솟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보험료가 보통 50세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또 고객님 은퇴했을 때 보험료가 계속 납입이 돼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연금만 받고 보험료는 실비만 내는 게 맞을까요? 내가 소득이 끝난 시점에 이때는 보험료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갱신형은 앞으로 고객님이 은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갱신은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면 위험보험료를 반영해서 예전에 못 받았던 보험료에 대해서 그 나이에 맞게 갱신의 보험료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형은 지금 현재 고객님이 유지하시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그래서 고객님 뭐 이거 얘기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근데 고객님 또 갱신형은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60세 고객님이시다. 고객님 뭐 이모나 뭐 고모부나 이런 분들 60대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수술비 이런 보험을 80세 정도까지만 보장받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이럴 때는 갱신형이 괜찮아요.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면 20년 갱신을 해서 한 80세까지 아니면 90세까지 보장받으시면 되거든요. 저렴한 보험료로. 이럴 때는 갱신형은 또 참 활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갱신이 기본이 돼 있으셔야 돼요. 고객님 보험에 기본으로 비갱신형으로 잘 세팅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갱신을 설계를 해주셔야 안전한 보험이고 나한테 도움되고 탄탄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I 보험이에요. 중대한 질병이라는 의미의 약자인데요. 이 보험은 제가 고객님 보험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보험이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 앞으로 또 CI 뭐 중대한 질병이라고 해서 큰 질병에만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가입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중풍이 왔어요? 그럼 보험금 못 받으세요. 우리가 뇌출혈, 혈관이 터져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이거는 또 진단만 받아서만 진단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신경학적 손상이 증명이 되어야지 이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뇌혈관 검사센터 가서 검사만 하더라도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이렇게 다행히도 다시 풍선이 바람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는 혈관을 우리가 내 혈관에서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CI 보험에서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험이 CI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제한받을 보험이 CI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 보장의 범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터지고 안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 고객 이야기인데 그 고객님은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한 달에 보험료를 150만 원씩 내고 계시는 농부 겸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평상시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긴 했지만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쓰러지셔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대요.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례가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사실 실비 청구할 거라고는 응급실 가서 검사했던 거 얼마 안 되는 그 금액밖에 없었고 진단을 받았는데 급성심근경색 이전에 어쨌든 초기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갖고 계신 건 다 말기 진단이었단 말이에요. 급성심근경색증. 그래서 진단금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그냥 실비만 조금 받으셨고 이 150만 원 내셨던 거는 환급금도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중도 사망 시에 적립금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보험료 거의 내가 돌려받은 것도 많이 없으셨고 어쨌든 보험에서는 보험 혜택 받은 게 실비뿐이었어요. 그래서 식구분들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내가 보험이라도 좀 잘 들어놨으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보험 혜택도 하나도 못 받으시고 그래서 되게 속상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도 보장의 범위가 잘 되어 있으신지 제가 봐드릴 거예요. 고객님 혹시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뇌출혈이 왔어요. 그럼 고객님 기존의 보험이 뇌졸중이나 뭐 뇌혈관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고객님 이거는 우리가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상해란 말이에요. 다치는 거. 다쳐서 혈관이 터진 뇌출혈이면은 보장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보장의 범위도 내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찍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원칙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거 가입하시겠어요? 실비. 보통 실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실비 가입하실 거잖아요, 고객님. 실비는 말 그대로 내가 실제 병원에서 발생된 비용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보험인데 예전에 비해서 단점이 보장 범위도 좀 좁아졌고 내가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거 과연 내 노후를 100%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요즘 시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비는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진단비. 진단비는 고객님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단비 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2천 해야 돼요? 얼마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 뭐 1억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얼마를 해야 돼요? 고객님 그 기준이 있어요. 고객님들 모르셔가지고 뭐 2,000도 가입하시고 어떤 분들은 암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암 걸리면 진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암테크 하신다고 해서 뭐 1억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단비는 내 생활비 있죠 고객님? 한 달 급여 이 생활비에 최소 1년 최대한 2, 3년 정도는 진단비로 필요하세요. 고객님이 만약에 지금 40대이시니까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5천이다 했을 경우에 암진단비 최소한 5천은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정말 아프더라도 마음 편히 치료에만 전념을 하겠다 했을 때 생활비의 연봉을 내가 준비를 하겠다 했을 때 5천인데 1억 5천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가능은 한데 너무 비쌀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제가 효율적으로 제가 고객님 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단비에서는 그 우리 세일즈북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그 심혈관 이런 거 세일즈북 보여주면서 통계자료 보여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세 번째는 고객님 수술비가 필요해요. 항상 물어봐요 다. 고객님 그 다음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고객님 말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고객님 수술비 필요해요. 그냥 내 할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수술비가 중요해요. 고객님 아까 우리 실비 얘기했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본인 부담금도 계속 늘어나고 보장 안 되는 부분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은퇴했을 때 보험료 실비만 내면 된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실비가 만약에 2, 30만 원 하면 고객님 계속 근데 내가 너무 건강해. 근데 사실 언제 아플지 몰라서 실비를 가입하긴 했지만 이게 매월 나가는 게 막 2, 30만 원, 뭐 40만 원, 70대 갔을 때 그러면은 고객님 사실 사람인지라 저 같아도 해지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정하다면 그때 갔을 때. 그래서 실비는 예전처럼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요즘에 사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수술비가 그래서 필요해요, 고객님. 수술비는 우리가 요즘에 건강검진을 하고 조기 진단도 맞고 조기 치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효율적으로 진단비는 좀 비싼데 수술비는 훨씬 더 저렴하게 설계가 가능해서 수술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실비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소소한 수술을 했을 때 이 수술비에서 많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담보가 대표적으로 수술비예요. 근데 이 수술비도 비갱신으로 잘 설계하셔서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도 심지어 실비가 없을지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은 수술비예요. 이 보험 잘 준비해 두셔야 되고 저 요즘에 수술비 얘기할 때는 여기 주요 지르비 있죠. 주요 지르비까지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수술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단비 이거 1억 5천 가입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수술비랑 비슷한 또 보험이 있어요, 고객님. 뭐 보장이 있어, 특약이 있어,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얘랑 좀 비슷한 보험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주 치료비라는 건데 그게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수술비랑 좀 비슷한데 내가 암 진단비는 실질적으로 5천만 준비해두고 내가 실제로 암치료 받을 때 수술비처럼 1억 5천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1억 5천 암 진단비 준비하시려면은 20만 원 이렇게 필요하신데 제가 말씀드린 그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금액을 낮추고 보장을 키워서 내가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가입이란 단어 저는 절대 안 쓰고 헬기 짜올 거 이런 말 절대 안 써요. 그냥 너 도와줄 거다. 당신 도와줄 거고 준비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항상 이렇게 돌려서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 배상 책임 얘기할 때는 항상 저는 그 친구 얘기 꼭 해요. 나만의 스토리가 항상 있어야 되고 고객님은 이런 스토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 쓰는 거는 고객이 한 30대고 명품 좋아할 것 같고 막 그런 여자 그러면은 고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창회 친구들 많이 모이는 자리 갔는데 이 친구가 한정판 샤넬백을 갖고 왔는데 3천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보고 있었다가 모르고 커피 쏟았어요. 이거 대충 쓱쓱 닦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걸요? AS 맡기셔야 될걸요? 근데 AS 비용이 몇 천만 원 나왔어요. 그때 이 배상 책임 활용하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 알려주시면서 항상 예를 몇 가지 해주시고 조그만 아이가 있는 어머니다 했을 경우에 어머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하도 개구져가지고 미끄럼틀 타다가 뒤에서 앞에 있는 애기 확 밀어가지고 애기가 굴렀어요. 근데 고관절이 애기가 다쳤어요. 앞에 있던 애기. 근데 고관절은 많이 심하게 다치면 나중에 후유장애 영구적으로 생기고 해서 우리가 배상 책임을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아이 65세 때까지 나이 산정해서 일 못하는 거에 대한 거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다 도와줄 거예요. 고객님 몇 천만 원 아니면 뭐 몇 억까지도 고객님이 집 팔아서 해주지 못할 그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이 배상 책임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이야기를 또 많이 듣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 상황에 맞게 고객 연령에 맞게 예시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강의를 좀 많이 들었을 때 고객에 맞게 이런 예시를 해주면 좋고 근데 순간순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하나만 잡고 계속 얘기해요.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 제 아까 아들내 제 친구 아들내미가 지나가다 아줌마 갈비뼈 쳤다 이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장의 원칙이 이렇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가입하자면 뭘 할까요? 라고 하면서 화제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그냥 갑자기 얘기했는데 고객 나이가 5이에요. 고객님이 앞으로 언제까지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50대 중반까지는 하지 50대 않을까요? 중반? 최소 그럼 55세까지 일을 하실 거고 요거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소 80? 80. 네. 앞으로 이제 20년 동안 일을 하실 거고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저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5년 동안을 써야 해요. 앞으로 20년 동안 돈을 많이 모아서 앞으로 25년간을 이 벌어놓은 돈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20년 동안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 많이 어떻게 해가고 계세요? 근데 물어봐요 항상. 사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거의 준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다 하면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하더라도 내 몫은 챙겨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은퇴 부분. 은퇴할 거니까 아이를 다 키워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진짜 벌어놓은 자산이 크게 없을 거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해두셨다 한들 부동산으로 매월 따박따박 현금 나오냐 그런 얘기도 해주고 만약에 부동산이 있는 정말 부자야 자산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매달 세금 내기도 진짜 빠듯하대. 그래서 하나 뭐 사먹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정말 저한테 상담하셨던 옛날에 어떤 고객님도 중소기업의 CEO예요. 그 사장인데 연금을 그 사람이 계속 모아요. 왜냐하면은 연금이 나한테 용돈 줄 수 있는 현금으로 용돈 줄 수 있는 수단이 연금밖에 없다라는 거 그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자녀 화법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고객님 이렇게 25년 동안 나중에 뭐 부동산도 많이 모으실 거고 투자도 많이 돼 있을 건데 그거는 고객님한테 매월 따박따박 용돈 줄 수 있어요? 매달 현금으로 줄 수 있어요? 유동성이 가능한가요? 물어봤는데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이 괜찮아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부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 그럼 냅둬요. 굳이 부정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막 깰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대신에 이런 방법은 어때요? 막내 용돈 주는 막내를 하나 우리가 더 키워보는 건 어때요?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뭐 30, 40대한테는 막내라는 느낌 뭐 별로 안 하다 할 거고 용돈 주는 막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하면서 매월 이 막내는 내가 어떻게 잘 해주건 안 해주건 상관없이 나한테 25년 동안 따박따박 매월 현금으로 용돈 줄 거예요. 이렇게 연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내 자녀 화법으로 이렇게 연금을 또 소개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 20년을 벌어서 25년을 총 45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을 더 짚어주고 고객님 근데 이때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폐지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예를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과거에 막 흥청망청 살았던 분들이 아니다. 자기 자녀들 키워가면서 이렇게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녀들만 뒷바라지 하지 않았겠냐. 이분들의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콕 집어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냥 본인의 은퇴 준비 안 한 것 뿐이다. 그래서 고객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도 아실 거예요. 은행 상품은 이제 단위로 운영이 되지만 보험 상품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연금으로 준비하시면 이게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우리 30살 친구들이 연금을 50만원 가입하는 것과 거의 한 40, 50대 분들이 50만원 보험 가입하는 것과 형성되는 그 자산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떻게 복리로 굴려가면서 준비를 했느냐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얼마라도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고객님 그 나중에 노후 어떤 노후 꿈꾸세요? 우리가 오늘 점심시간 때 그냥 뭐 입맛도 없는데 대충 그냥 떡볶이랑 튀김이랑 먹자 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고객님 컵라면 대충 때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70세 80세 이때 갔는데 그때 진짜 컵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서 컵라면 먹어야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진짜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수준의 친구다 하면은 최소 10만원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자영업하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좀 경제적으로 조금 있어 보여 여유가 그러면 고객님 최소한 다른 사장님들 50만원, 100만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또 해나가면 좋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 만약에 F와 T 차이겠죠? T한테 고객님 어떤 노후를 꿈꾸세요? 뭐 아름다운 노후 꿈꾸세요? 뭐 노후에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애기들이 놀러 왔을 때 용돈도 막 주는 그런 할머니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얘기 해봐가면서 던졌는데 반응이 좀 그렇다 하면 어쨌든 더 이상 그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25년 동안 살아가야 할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저축하자.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 고객님이 이미 57세, 58세, 60세예요? 그분한테 연금 안 맞아요. 말했는데 그분이 뭐 80세에 개시하겠다고, 뭐 70세에 개시하겠다고 해서 연금도 정말 들고 싶다 하면은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 우리가 보통 65세 때 연금 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목돈 마련해 줄 수 있는 플랜이 있죠. 단기납 종신도 좋고, 단기납 종신이라고는 고객님 거의 모르니까 목돈 마련 플랜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인데, 최소한 고객님이 만약에 정말 연금을 원하시면 거치 기간을 최소한으로 둘 수 있는 상품을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아요.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암보험 3만 원짜리만 받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야지 최소한 연금 10만 원이라도 받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한 집당 보통 전 10년 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나이도 어려가지고 보험 상담하고 가족 리모델링 아니면은 그냥 암보험 하나 5만 원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보험료 더 쌌었기 때문에 막 3만 원. 근데 사실 너무 작잖아, 금액이. 그쵸? 근데 일하다 보면은 금액도 작아서 수수료도 당연히 작은 것도 예상이 되지만, 일단 파이가 좀 커야지 우리도 뭐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달성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굉장히 우리가 일하는데 그 쉽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파이가 커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지 저축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단기납 종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부분 저도 안 하면은 습관적으로 계속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은 우리 팀장님들, 지원자님들의 실적이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면 내 또 소득도 커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객님,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면 2차 때 방문을 드릴 건데요. 그때는 고객님이 현재까지 보험료 냈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실 돈은 얼마인지, 보장 금액은 어떤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건 없으신지 제가 유목조목 다 따져서 준비 잘해서 2차 때 보고서 준비해 올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정도로 준비 잘 해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 준비해 드릴 거예요. 고객님 2차 진행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했던 고객카드 있죠? 거기다가 고객님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다 꼭 고객님 이번에 점검해 보시면서 가족분들 거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같이 이번에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보실래요? 아내분 거 같이 봐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같이 옆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모두 나한테 도움을 같이 한번 컨설팅, 도움되는 컨설팅 받아봐라, 이런 의미로 항상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아 이러면은 그냥 네 하고 넘어가면 되고, 거기서 대부분이 가족 컨설팅까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거기서 소개를 받으면서 그 자리가 이렇게 소개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객 정보 받고 나서 그런 고객님 제가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요날 어떠세요? 그날은 항상 내가 오늘 만난 요일과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고객님들 패턴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잡아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언니 이거 제가 진행해보면서 경력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면 중간중간 제가 전화해드려서 여쭤보고 할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도 드려놓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병력사항에 대해서 자꾸 물어볼 때 신입 입장에서는 또 전화해야 돼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당신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거다, 이거 미리미리 한번 또 던져놓으면은 그 사람이 또 참고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도움 되게 많이 되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항상 당당하게 고객님 도움 진짜 많이 되셨죠? 그래서 네 도움 됐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될 수가 없기도 했고, 그리고 네 하면서 자꾸 긍정의 효과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도움 준 사람이라는 거를 각인을 시키는 거,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보고서 잘 준비해서 잘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하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는데 막 준비 막 마무리할 게 많잖아요. 이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고객님 먼저 가세요. 제가 여기 다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고객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저는 가능한 남자도 악수해요. 왜냐면 이게 터치가 들어가면은 고객 입장에서 좀 약간 좀 마음이 더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도닥여주기도 하고,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시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동생 같으면은 아 고생했어요 하면서 아 다음 주에 봬요 하기도 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악수. 그다음에 헤어지고 와서 저는 그날이랑 다음날 오전까지 내가 했던 상담에 대해서 리뷰를 해요. 그 리뷰를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해줬던 거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왜 놓쳐도 놓치게끔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 고객과 오래 갈 수 있는 연결고리 핵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서 기록을 보고 뭐 이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을 그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들은 저만의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메모를 해놓기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 보여줄 리뷰를 하나 작성을 해서 오늘 뭐 날짜, 고객님 어디 만났고, 장소 어디서 만났고, 주요 상담 내용 해서 고객님은 이러이러해서 뭐 암보험이 갱신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제가 비갱신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친정어머니에 대한 치매보험도 걱정하셔서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줘요. 그래서 고객님 오늘 저랑 상담했던 내용 제가 리뷰한 거 이렇게 보시고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고객님이 첫 번째로 되게 꼼꼼하다, 나에 대해서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네, 이런 걸 듣고 나는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고. 보험이라는 게 상담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있다가 막 몇 달 있다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1년 있다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참 있다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 끄집어내려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막 짬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 리뷰지라든가 어디 자료에 이 사람하고의 이제 상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칠게요. 저는 마치고 편하게 하면 돼요. 그 고객님의 니즈, 성향 이런 거 파악해서 그때 다른 RP로 들어가요. 그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라는 게 얘기가 되게 좋았고, 다음번에는 또 검진을 하고 9월달에는 또 다른 또 주제를 해서 네. 스토리 때 많이 또 배워가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